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국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에 이어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2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고려 후기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후 문벌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고 국왕과 젊은 문신들이 향락에 빠져 실정을 거듭하였는데, 무신들은 상품까지만 승진할 수 있고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자벽에 자주 동원되는 등 승진, 처우 등에서 문신에 비해 차별을 받던 무신들이 젊은 문관 한뢰가 자신보다 관품이 높은 무관인 이소홍의 뺨을 후려갈기며 능멸한 것을 계기로 1170년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죽이고 국왕을 교체, 회의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권력을 둘러싼 내분으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으로 최고 권력자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으나 최충원의 집권 이후 전국이 안정, 4대 60여 년간 최씨의 무신정권이 전개되게 되었고요. 최씨 무신정권 동안 최충원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신변을 경호하는 사병집단으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도방을 확대, 호위를 강화하였고, 최후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서방을 두어 행정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을 등용하였으며, 뒤에 좌, 우별초로 나눠지고 여기에 몽골 포로 경험자인 신의군이 합쳐지면서 삼별초로 확대된 야별초를 두어 치안 안정과 정권 보호를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신정권은 왕권이 약화되고 정권의 안정유지에 집착할 뿐 사회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에 국왕과 재상 간의 합의를 중시하던 통치질서가 붕괴되는 한계가 있었고요. 또한 무신 집권기에는 이의민처럼 천민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경우가 나타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신분제가 동요되었고, 지배체제의 문란으로 농민과 천민에 대한 수탈이 확대되었으며, 무신들이 토지와 노비를 늘려 세력 기반을 강화해가면서 농민들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여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진압된 망이 망소이의 난, 경상도의 지금의 청도인 운문과 울산인 초전에서 봉기한 김삼이 효심의 난, 지방관의 가혹한 노동력 동원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주 관노비 봉기,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 신분질서를 극복하려는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만적의 난 등이 대표적입니다. 13세기 칭기즈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김하병을 앞세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활동을 전개, 동서양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는데, 몽골군에 쫓긴 거란족을 고려군과 몽골군이 강동성에서 격파, 이로 인해 몽골과 고려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몽골의 무리한 곡물욕으로 갈등이 심화, 그러던 중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국정지대에서 피살되면서 이를 부실로 1231년 몽골이 고려를 1차로 침략하게 됩니다. 이에 귀주성에서 박서가 이끄는 고려군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한 달 만에 몽골군을 격퇴하였으나 여러 성이 함락되고 고려의 방어군이 패배하면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었는데, 이에 최씨 무신정권이 물살이 빠르고 암초가 많아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방어에 유리한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을 준비하게 되죠. 또한 1232년 승려 김윤호가 처인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군 대장 살리타를 사살한 처인성 전투, 1232년과 1253년에 노비와 천민들이 힘을 합쳐 몽골군을 격퇴한 충주성 전투 등에서 몽골에 항쟁하였는데, 이 전투들의 공통점은 주로 하층민들이 몽골군 격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1236년에서 51년까지는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조판하였고요.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며 황룡사 9층 목탑, 초조 대장경 판목 등의 문화유산이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최씨 정권은 전쟁 중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며 많은 세금을 징수, 민심을 잃게 되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최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 결국 정권이 붕괴되게 되고 1259년 고려 태자가 중국에 건너가 몽골의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독립과 풍습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었는데 1270년 개경환도에 반대하던 무신 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인 이뮤무가 피살, 원종이 몽골의 지원을 받아 개경환도를 단행하게 됩니다.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는 국왕이 주도하는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1270년부터 1273년까지 3년 동안 진도, 제주도까지 근거지를 옮기면서 몽골과 항전을 벌였으나 몽골군과 고려정부연합군에게 진압되게 되는데 삼별초가 3년이나 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에 굴복하는 것에 반발하는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고려의 관리를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했으며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나총관부 등을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또한 고려 국왕이 원의 공주와 결혼, 원 황제의 부마, 즉 사위가 되면서 왕실의 칭호와 관청의 명칭이 격화되었고 왕세자는 왕이 되기 전까지 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야 했으며 일본 정벌을 위해 정동행성을 설치, 일본 정벌을 위한 군인과 불자 등을 징발했으며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유지되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고요. 이에 더해 고려의 특산물인 금, 은, 인삼, 자기, 사냥용 매 등과 환관과 처녀인 공녀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초혼의 풍습이 생기기도 했어요. 몽골의 문화가 고려에 전해져 몽골풍의 변발과 몽골식 복장이 유행하였고 소주, 만두, 설렁탕 등이 전래되었으며 왕의 음식을 일컫는 수라, 직업을 나타내는 몽골어 어미인 머머치가 들어가는 장사치, 벼슬아치 등 몽골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원에 전파되었던 고려 양도 존재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권문세족과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원이 내정에 간섭하면서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는데 문벌에서 이어져 온 가문, 무신 집권기 새롭게 성장한 가문, 원을 배경으로 새로 성장한 가문 등으로 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을 뜻하는 권문세족이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 도병마사를 개편한 기구로 구성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한 도평의사사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였으며 뇌물을 받고 관직 매매를 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통해 백성의 토지를 수탈, 대농장을 소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농민을 핍박하여 노비가 증가하게 하였으며 농민 몰락과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세기 중엽 한족의 반란으로 원이 쇠퇴하고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화되고 있을 때 공민왕이 고려의 자주성 회복을 추구하며 반원 개혁 정치에 나섰는데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에 소속된 기구로 원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점차 부원 세력을 규합하고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으며 몽골식 변발, 옷을 금지, 왕실 호칭과 관제를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의 군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이성계 가문이 고려로 귀순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제약하던 정방을 폐지하여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였으며 승려인 친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 이를 통해 불법적인 농장을 없애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등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과거제를 개혁하는 등 교육, 과거제도를 정비,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배경을 마련하게 되는데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 제거, 공민왕이 시해되며 개혁은 좌절되고 맙니다. 고려 후기에는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에 힘입어 성장,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부정부패를 지적했으며 명과 화친하고 원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한, 그리고 후에 개혁 방향을 두고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로 분열된 신진 사대부와 한족의 농민 반란군인 홍건적의 침략과 쓰시마 섬과 북규슈 일대를 근거지로 고려 해안 일대를 약탈하던 외구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백성의 선망을 얻어 최영, 이성계 등이 고려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등장하였는데, 명이 고려의 천령 이복 영토를 요구하자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시도, 이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 정도전 등 일부 신진 사대부가 이성계와 손잡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인종은 가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윤원이 등 자주적 문벌과 정지상 등을 중용하였고 가에 대화궁을 짓고 천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반대하고 대화궁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천도를 포기하였다. 자, 자료에서 인종이 대화궁을 짓고 천도하려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가가 서경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서희는 안용진에서 외교단판을 벌였습니다. 2번 백제 성왕이 수도로 삼았다. 이것도 잘못됐죠. 백제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3번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워졌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국내성 부근에 세워졌어요. 4번 강감찬이 거란국을 격파하였다. 이것도 잘못됐죠.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습니다. 5번 북진정책의 기지로 중시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 국가 초기부터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연표에 표시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정변 초기 집권자의 변화, 1170년 정중부 이의방 등, 1174년 정중부, 1179년 경대승, 1183년 이의민. 자, 지금 자료는 무신정변 초기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무신정변 초기에는 권력을 둘러싼 내분으로 최고 권력자가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이 안정되게 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잘못됐죠. 해공왕 피살 이후 통일신라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2번 노급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였죠. 3번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무신정변 초기에는 무신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4번 원종과 애노가 조세수탈에 저항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원종과 애노는 통일신라 말에 봉기했어요. 5번 만적이 신분해방을 요구하며 봉기를 계획하였다. 이것도 잘못됐죠. 만적은 최충원 집권기에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백관이 가의 집에 가서 인사 관련 장부를 제출하니 마루에 앉아서 이를 받았다. 이후 가은느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고
모든 관리의 인사를 결정하였다. 자, 우리는 자료에서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가 최충원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2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했어요. 3번 강화도로의 천도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자 당시 실권자인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였습니다. 4번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5번 망이 망소위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망이 망소위의 난은 무신정변 초기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관제와 왕실 용어의 격하, 중서문화성 첨의부, 중추원 밀직사, 육부 사사, 폐하 전하, 태자 세자. 자, 지금 자료는 원간섭기 관제와 왕실 용어의 격하를 보여주는데요.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개경으로 환도하였습니다.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고려 왕은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관청의 명칭이 부마국의 지위에 맞게 격화되었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최충원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최충원은 최씨 무신정권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2번 개경만도가 단행된 까닭을 알아본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3번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토대를 조사한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신진사대부는 원간섭기에 성장했어요. 이들은 원으로부터 수용된 성리학을 사상적 토대로 삼았죠. 4번 장수왕이 추진한 남진정책의 성과를 파악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고구려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펼쳐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5번 충주 고구려비에 나타난 대외관념을 조사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충주 고구려비에는 고구려가 신라왕을 제후국으로 파악하고 있으니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6번째 시간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2번째 시간 같이 해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